네,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공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인사 말씀에 보면은 그 11페이지에 무혐의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의결서 작성 공개를 하겠다라고 예. 쓰셨어요. 예. 저희 보좌진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인데 굉장히 급격히 제가 보기엔 추진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19대에서 8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 이 무혐의 건에 대해서도 이제 의결서를 쓰는 것이 더 투명성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아무튼 저희가 7월 이후에 이제 네, 알겠습니다. 신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기로. 이게 그 무혐의 의결서 같은 게 그러니까 거의 뭐 준 사법기관으로서 이제 1심 판결의 효과를 갖잖아요. 근데 이제 무혐의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전향적으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은 뭐 저 19대 때 이제 저희 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도 발의했던 내용 중이었고 이번에도 발의한 내용인데 아무튼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제도에서 5조에서 10조로 상향했을 때 그 기재부에서 TFP 만들어서 지금 38개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마치셨다고 하고 자료도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지난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있었죠. 이제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 메트로하고 하청기업이 은성 PSD 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서울 메트로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이라고 이제 계약서가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수급 사업자, 즉 하청기업이 안전관리에 일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연사상 책임을 다 전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냐라고 서울 메트로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질의했더니 이게 우리 공정위가 만들어 놓은 건설물 유지 관리 업종 및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따랐다. 결국 이 하도급 계약서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서 사업주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와 29조에 있는 도급사업 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 하도급 계약서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공정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이번 사고가 있은 것에 대한 책임이 결국 서울 메트로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다 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문제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지금 표준 하도 계약서 개정 시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전에 심상정 의원님이 또 이거하고 또 유사하게 임금체불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언론에도 이미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상위군인의 김덕삼 전 회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2015년 5월에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2015년 6월 달에 경기경찰청에서 내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은즉슨 이 상위군인의 김덕삼 전 회장이 상위 등급을 6급에서 2급으로 허위 판정을 받았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6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조금 확인해서 제가 보고 그러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검찰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내용이 뭐냐? 상위 등급을 받아야 할 분은 제대로 등급을 못 받거나 낮은 등급 받아서 막상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훈처나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은 이제 등급을 높게 받거나 받지 말아야 할 분도 받아서 결국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한 지금 이 상위 등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사례들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가 혹시 조사하거나 또는 조치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좀 이 부분 관심 있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광주지방보훈청에서 6.25 기념해서 호국보훈 퍼레이드 기획하면서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을 또 진압했던 11 공수 특수여전단이 그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됐었죠. 예.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광주지방보훈청에서 4월 12일 날 그 업무 협조 공문을 보낸 데는 11 공수여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인 4월 19일 날에 다시 업무 협조 공문을 이제 여러 기관에 보냈는데 그때는 또 11 공수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 11 공수여단이 그 일주일 사이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누가 이 11 공수여단을 그 행사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는 뭔지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 근데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19일 날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11 공수여단은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 공수여단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 보훈처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 홍보를 담당하신 분이 질의를 했더니 행사 취지대로 퍼레이드는 진행될 것이고 11 공수여단은 배제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라고 해서 이미 19일 날 다 안 하기로 했는데 다른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이 군부대 참석이 논란이 돼 가지고 광주보훈청에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뭐 취소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군부대가 이 호국보훈의 달에 호국 퍼레이드를 위해서 이렇게 시내를 같이 우리 국가유공자하고 행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것에 군부대를 그렇게 쉽게 그냥 뭐 넣었다가 금방 또 취소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럼 결국 광주지방보훈청하고 이제 보훈청에서는 그런 걸 논의한 적 없이 광주지방청에서만 결정하고 발표를 했었다. 처음에는 이제 광주지방청에서 그렇게 취소한다고 얘기가 왔는데, 예, 그 이후에 우리가 본부에서 논의를 해보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되겠느냐, 군부대가 관련된 문제를.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보훈청에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아닙니다. 당연히 신경 써야죠. 신경 쓰면서 그러나 그걸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공정위원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예. 오전에 전해철 의원님께서 롯데그룹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롯데 기공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롯데 기공은 2009년에 이제 롯데 알루미늄으로 합병됐는데 이 회사는 소유구주가 이제 호텔 롯데가 25%,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LJ 투자회사가 35%, 그다음에 광윤사라는 또 일본 회사가 2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사익 추구 행위들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인들이어서 규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간접 지분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가진 경우는 현재 규제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호텔 롯데나
그다음에 그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은 그 지배주주 일가들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에 좀 밝혀졌고, 결국은 롯데기공을 통해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챙긴다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맞죠. 예. 그런 부분 손질하실 계획 있으세요? 지금 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좀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이제 아무튼 시작한 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예. 근데 1년 지났다고는 하지만 예. 이미 간접 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법 만들 때부터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고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자산총계 그 대기업 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서 자산총계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사전 규제인 그 상호 순환 출자 금지와 채무 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10조 원 이상인 그룹에겐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죠. 그리고 공시 오문은 기존대로 5조 원 이상에게 유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사전 규제, 사후 규제라고 구분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후 규제, 사전 규제의 이 어떤 그 규제의 구분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시 의무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예, 이사회에서 대규모 내부 거래할 때는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전 규제, 사후 규제라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현재 법 의도, 즉 경쟁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요. 그 현행 제도에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받는 그룹, 즉 유의미한 금융 계열사가 있는 그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예.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제가 대략 보니까 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등해서 이제 밑으로 가면 동부그룹과 태광그룹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동부그룹과 태광그룹이 자산 총계가 8조하고 7조예요. 그러니까 10조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동부그룹과 태광그룹 두 총수가 모두 배임 횡령으로 다 형사처벌 받은 경험이 있죠. 예. 굉장히 그 부도덕한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이런 데다가 금융회사 그 의결권 제한 풀어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개별 사안별로 보면은 그런 예.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쵸. 다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예. 하나하나 어떤 기업은 해당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아니죠. 지금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지금까지. 이 그치. 공정거래법의 규제들이 상당히 그 시장에서 문제점들을 만들어 온 것을 보고 대응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공정에서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공정에서 뭐 10조 원으로 올리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대규모 기업 집단 중에 이제 자산 총계 50조 이상 되는 회사 그 그룹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예. 여기에 그 대형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들은 해외 계열사와 그 또 친족 분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롯데그룹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은 일본 계열사들 지분 구조 공개 안 돼서 굉장히 시장에서 비난을 받았고, 그거는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일본의 계열사를 통해서 롯데케미칼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뭐 통행세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국부 유출 논란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부 거래 또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분 구조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로 인해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문제된 거는 신영자 이사의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근데 다 친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친족 분리된 기업들이 롯데그룹하고 계속 계열사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를 안 되죠.
이거 수년 전부터 친족 분리 회사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BNF 통상이 이제 그 임대료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 임대료는 이제 다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해서 조정을 된 거로 알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열 회사 간 거래가 아니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다릅니다. 그게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회사교 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이죠. 전단지나 포장지 납품하는 거. 이거는 롯데 쇼핑하고 직접 거래는 하지 않겠죠. 거기에서 업체들하고 거래하겠죠. 그 백화점에 들어온 업체들과. 하지만 이 사업 기회를 친족그룹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교 이용에 해당되니까 현재 우리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 중에 회사교 이용도 규제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총수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친족그룹에 대해서는 규제 못하고 있는 거는 현실이죠. 예, 그 사실이지만 친족 분리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친족으로 분리되고 그 경영에 전혀 총수가 관여 안 할 그러니까 경우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친족 분리 요건 자체도 강화하자고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빠져나가게 해놓고 빠져나갔는데 법이 규제를 못한다. 법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법을 만들면 되죠. 왜 안 하시죠? 그런 거? 그걸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안 한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아무튼 저는 재벌들 계속 경제경찰이라는 공정위가 뒤치다거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거 좀 입장을 좀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최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